시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가 있으실 텐데요. 바로 스위스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스위스 시계 이야기가 아닌 스위스 시계의 대항마였던 독일의 한 브랜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독일 작센 지역의 한 작은 마을 글라슈테에서 태어난 두 브랜드, 글라슈테 오리지널 그리고 랑에 운트 젠의 이야기입니다. 글라슈테 오리지널과 랑에는 개인으로 시작했지만 글라슈테 지역에 170년이라는 시계 제조 노하우가 응집된 지역 전체에서 시작을 하게 된 시계 브랜드들입니다. 우선 글라슈테 오리지널을 이야기하려면 랑에 운트 젠의 창업자 아돌프 랑에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독일 드레스덴 출생인 랑에는 1829년 드레스덴 기술교육기관에 들어가 시계 제작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랑의 스승은 당시 유명한 천문시계 제작자였는데요. 이것은 랑에가 스승이 만든 시계를 본따 만들게 된 랑에의 시그니처 데이트 창입니다. 랑에는 견습 과정을 마무리하고 1837년 스위스 그리고 프랑스, 영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랑에는 처음부터 자신의 고향인 작센 지역을 시계 산업으로 부흥시키려는 큰 목표가 있었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미 시계 산업이 크게 발달되어 있었던 스위스와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 원래 목표였던 고향에서의 시계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드레스덴으로 돌아왔습니다. 1845년 자신의 첫 스승과 함께 사업 파트너로서 랑에 엔지에라는 시계 제작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원래 글라슈테라는 지역은 16에서 17세기엔 광산촌이었는데요. 아돌프 랑에가 고향으로 돌아왔던 시기인 19세기 초는 지역의 주 수입원이었던 은채광이 급감했고 실업률이 증가하고 지역 경제가 엉망이 되기 시작했던 해였습니다. 이대로는 고향의 시계 산업을 부흥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랑에는 1848년 글라슈테 시장으로 선출되면서 랑에는 정부로부터 융자를 받아서 글라슈테의 강산 노동자들을 시계 제작자 혹은 정밀기기를 다루는 엔지니어로 교육시키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누구는 밸런스 휠, 누구는 핸즈와 다이얼, 또 누구는 무브먼트 플레이트만 제작하는 형식으로 체계적인 분업화를 구축했고, 각 하우스에서 제작된 부품들을 한데 모아 하나의 시계를 완성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꾸려갔습니다. 결국 아돌프 랑에의 주도하에 글라슈테는 차츰 스위스 뉴샤텔에 비견될 만한 시계 마을로 변모해갔고, 훗날 독일 시계 산업의 유충지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1868년 아돌프 랑에가 죽기 전 그의 아들 리차드 랑에와 에밀 랑에가 회사에 합류하면서 사명이 랑에 운트 젠네가 되었습니다. 랑에 운트 젠네는 우리나라 말로는 랑에와 아들들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두 아들이 이끄는 랑에는 1900년대 초 독일과 러시아의 귀족과 왕족에게 인정받는 유명한 브랜드가 되었지만, 세계 1차 대전 발발 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세계 공황이 심각해지자 기존의 고급 포켓워치 및 테이블 워치 제조사들은 하나둘씩 상대적으로 제조 비용이 저렴한 손목워치로 전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랑에는 여전히 고급화 전략을 계속해서 내세웠고, 이 결과 랑에 운트 젠네는 점점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후 1차 대전을 겪으며 독일은 귀금속 시계가 아닌 실용적인 시계, 그리고 전쟁을 위한 시계를 대량 생산하길 원했고, 이 무렵 글라슈테 지역 내 시계 회사 중 하나인 글라슈테 독일 정밀 시계 회사가 파산하고 국가 주도하에 글라슈테 시계 공장이 설립되면서 무브먼트와 손목 시계만 전담으로 제작하는 회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후 2차 대전에서 소련의 공습을 겪으며 랑에의 주요 공장들이 파괴되면서 랑에의 역사는 끝이 나고, 동독 정부는 글라슈테 지역 내 가족 경영 시계 회사들을 대부분 국유화시켰습니다. 사실상 하이엔드 시계를 제작하는 랑에 운트 젠네는 여기서 끝이 나게 되죠. 이로써 독일어로 국유 기업을 뜻하는 이니셜 VEB를 붙인 VEB 메스테크닉, VEB 글라슈테 시계 공장과 같은 여러 시계 회사를 하나로 강제 병합한 회사가 등장했습니다. VEB 글라슈테 시계 공장은 그 딱딱한 이름만큼이나 규격화된 단순하고 저렴한 시계를 주로 생산했습니다.
시대 상황상 실용적인 시계들이 줄을 이뤘고 그 여파로 VB 공장 시계 매출이 상당히 증가하면서 1960년대 말 한 해 300만 개의 시계를 생산해 인근 서독에까지 수출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일본에서 만드는 저렴한 커츠 시계들로 스위스, 독일의 시계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되지만 글라슈테 시계 공장은 저렴한 양산형 시계들을 찍어내면서 겨우 회사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다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함께 드디어 독일이 통일되면서 VB 글라슈테 시계 회사들도 해체되었고 거기서 탄생한 브랜드가 오늘날의 글라슈테 오리지널입니다. 이때 국유기업에서 민간 기업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2000년 10월 니콜라스 하이에크 회장의 주도하에 스와치 그룹이 이 글라슈테 공장을 인수하면서 글라슈테 오리지널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본격적으로 고급 시계 브랜드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반긴 건 하이에크뿐만 아니라 랑에의 후손인 발터 랑에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전쟁 당시 사유재산 국유화에 저항하던 발터 랑에는 정부로부터 우라늄 강산 노동자로 갈 것을 명령받았지만 이대로는 답도 없다고 느낀 발터는 즉시 동독을 떠나 서독의 블랙 포레스트에 정착하여 소소하게 시계 공부를 하고 지냅니다. 그러다 독일이 통일되고 시계업을 하고 싶었던 마음을 계속 품고 있었던 발터 랑에는 글라슈테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옛 랑에 공장 등을 인수할 자금이 부족해서 랑에 재건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여기서 한 명의 귀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당시 IWC와 예거의 사장이었던 긴터 블림레인이 발터에게 자금을 지원하며 랑에운트 제네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이 당시 서독에서 돌아온 발터 랑에는 동독 시계 제작자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랑에가 시계 기술자들을 다시 모집하려고 해도 모집이 쉽지 않았는데요. 그러던 탓에 고급 기술자들보단 숙련도가 낮은 기술자들 위주로 모집이 되었고 그 기술자들은 블림레인이 샤프하우젠에 있는 IWC로 보내서 최신 기술들을 교육시킵니다. 그리고 IWC의 기술 감독인 커트 클라우스를 중심으로 랑에의 무브먼트와 신제품 개발을 다시 시작하게 되면서 랑에의 진정한 부활을 알렸고 이때 당시에 만들어진 시계들이 랑에 1과 다토그래프입니다. 사실 이 시계들로 파텍 필립에 견줄만한 하이엔드 시계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되었고 오늘날에도 빅5에 들어가는 하이엔드 포지션에 자리 잡고 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앞서 언급한 두 개의 브랜드들은 글라슈테 지역 내에서 생긴 브랜드들이다 보니 글라슈테 특징들이 대부분 나타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점원 실버, 골드 샤통, 3쿼터 플레이트, 스완넥 레귤레이터, 글라슈테 ISA 각인 등이 있습니다. 글라슈테 ISA는 글라슈테 인 작센이라는 뜻이며 실제로 독일 브랜드 시계, 특히 글라슈테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시계 브랜드들은 이 각인을 새기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 각인은 케이스 및 무브먼트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부품을 글라슈테 지역 내에서 생산하는 부품들로 사용해야 하며 특히 글라슈테 오리지널은 약 98%에 달하는 부품을 자체 생산하는 수직 통합적 매뉴팩처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골드 샤통은 플레이트와 브릿지 그리고 루비스톤을 감싸는 링을 말하는데요. 과거의 루비는 가공이 어렵고 쉽게 파손되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고 수월한 교체를 위해 골드 샤통을 사용해 왔습니다. 오늘날에는 사실상 파손의 위험이 낮아졌기 때문에 장식적인 효과로 사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독일 시계들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3쿼터 플레이트는 글라슈테 지역의 전통적인 시계 제작 방식인데 시계 내부 부품들이 플레이트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부품들이 완전히 플레이트에 고정이 되면서 시계의 내구성을 올리기 위해 고안된 플레이트입니다. 스완넥 레귤레이터는 랑에와 글라슈테 오리지널이 특히 많이 사용하는 레귤레이팅 방식인데 레귤레이터에 달려있는 스크류로 미세하게 조정이 가능하고 충격에도 상당히 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계속해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점원 실버로 만들어진 랑의 무브먼트들인데요. 글라슈테 지방에
시계 산업이 발달하던 시절 주로 사용되던 기금속은 백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나 공급 자체가 적었고 심지어 주요 생산국은 중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일 작센주에서 백동의 금속 비율을 알게 되면서 작센 지역에서 채굴 가능한 금속들의 합금으로 기금속 소재인 저먼 실버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시초가 되어 독일에서 만든 새로운 양은이라 하여 저먼 실버라고 불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랑의 무브먼트들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글라슈테 지방에서 태어난 두 형제 브랜드의 역사를 알아봤는데요. 같은 뿌리에서 자라나 이제는 거대 그룹을 대표하는 최고의 브랜드 위치까지 올라간 글라슈테 오리지널과 랑에운트 제네, 앞으로도 가족 간의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멋진 시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글라슈테 오리지널은 두께를 좀 더 잡아줬으면 좋겠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금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